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요.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응급실 뺑뺑이. 사실 굉장히 비극입니다. 네, 이런 문제 빠르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시대에 응급실 뺑뺑이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2025년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일단 지금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사 결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국민 5명 중에 1명 정도는 네. 응급실 뺑뺑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라고 답할 정도로 와, 지금 응급 환자 이송 체계 개선은 좀 시급한 과제고요. 시급하네요. 최근에 이제 복귀는 했지만 그 2024년 전국민 집단 사직 후에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있었는데 네. 응급실에 또 많은 인력을 전공의분들이 커버를 해주셨던 상황인데 사직을 하면서 24년 1년 사이에 34% 정도 뺑뺑이가 와. 급증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한 수치예요. 예, 제가 그 현장에서 네. 구급 활동을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잠깐 TV에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결된 줄 알았다 이렇게 맞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송할 때 선생님 이게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이게 이 상황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위 그런 축에 해당된다 얘기하시면 많이 놀라시고요. 와. 이제 너 뉴스에 안 나와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나에게 일어난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뉴스가 안 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야. 네.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네.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지 네.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뺑뺑이란 게 아까 유영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어떤 명칭만 달라졌고 이제 문제는 어떤 이런 그 뺑뺑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입장인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환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그 음주 술 한잔 하시고 회식하시고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술 취해서 의식이 혼미한지 원래 머리에 손상이 있어서 혼미한지를 구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현장에 활력증후라고 해서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를 토대로 이제 뭐 법령에 정해진 대로 전화를 합니다. 가까운 2차 병원부터. 네. 선생님 이런 남자분이시고 활력증후는 뭐고 어떻게 신고되셨고 저희는 뭐 어느 구급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의사분들마다 다 다르세요. 그 환자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성형외과 이마 쪽이니까 성형외과 꼬매는 게 안 됩니다. 다른 병원 가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타다가 병원이 없으니까 전화해서 선생님 그러면 머리 꼬매는 건 내일 해도 되니까 지혈. 혹시 안쪽이나 머리 혹시 CT나 이런 부분이라도 좀 보호자가 동의가 되면은 검사가 가능할까요? 요거라도 좀 부탁드려요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뭐 이유는 다양한-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매번 다양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 환자는 혹시나 뭐뭐 신경과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3차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3차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그럼 3차 병원에서는 그거 그냥 슈트하고 뭐 또 저희도 그냥 2차 병원 주변에 찾아보세요. 3차 병원 인원이 너무 많아요. 과밀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저희가 양쪽에서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어떤 환자의 기준이 저희의 정보로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들쑥날쑥입니다. 이 시스템이 아예 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심지어는 현장 처치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구급대원이 환자분 보호자가 계시면은 한번 스스로 차를 타고 개인적으로 내원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좀 편법적으로 권유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길에서 내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어느 병원에서도 우선 환자를 받고 네. 그 병원에서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선임한테 전화를 해서 부르던지.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환자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공의 집단 사태 이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뭔가 처음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대체 이거 왜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런 일이 심각해요. 발생하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응급실 재이송을 뜻했지만 지금은 구급대원님들이 출동해서 사실상 전화 뺑뺑이만 돌리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수용 곤란 고지와 지침이 응급의료기관에게 환자를 골라받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수용할 병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응급의료기관을 갈 수 없는 환자군이 정해져 있어요. 환자군이 정해져 있어요. 아, 네. 응급의료에서만 받을 수 있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지역 내에서 1차 출동을 하면 대원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그냥 가고 방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로 스탠바이 시키고 출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아, 명분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아니 하고 그게 있습니다. 법으로 바뀐 거예요? 네. 전화로 아.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네. 상황을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일단 가면 됐었는데 네. 사전에 확인하도록 좀 돼 아. 있어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원들이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를 이제 응급차에 태운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 전화를 여러 통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전화를 하면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용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 전화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전화를 이제 한 20통 이상 돌리는 와. 케이스가 네. 1년에 한 500건이 아. 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 실제 수용 여건이 안 돼서 수용 불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병원의 이익의 관점에서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이걸 그러면 다시 뭐- 법을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전화 없이 무조건 좀 받을 수 예,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응급실 지정법이라고 불리는 소방구급 관련된 법이 2개가 발의가 돼 있어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고 네. 응급실 지정법이라고 불리는 그 소방구급 구조에 대한 법은 행안위법이에요. 두 가지 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는데 네. 취지는 비슷합니다. 네. 일단은 병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우리가 수용 가능한지 아닌지 수용 가능한 환자는 어떤 종류의 환자인지를 미리 그렇지. 시스템에 올려요. 그거 잘하셨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면 이제 소방대원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고 네. 행안위 쪽에 있는 건 조금 더 이제 응급 쪽에 권한이 있도록 그냥 이거 여기에 가야 되겠다 싶으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예. 그게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법이? 둘 다 지금 발의가 돼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각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각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가 될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그게 나왔을까? 뭐 사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고민을 시작한 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부터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는 이제 법안 논의는 본격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TF가 꾸려져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 쪽 이슈도 있지만 구급대원 쪽 이슈도 있는데 관련된 부처가 달라요. 구급 쪽은 행안부 쪽이고요. 병원 쪽은 보건복지부 쪽이에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TF를 만들어서 현재는 TF 차원에서 이 양 기관이 모여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은지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 단계고 12월 3일 날 제가 혼자 이렇게 길게 얘기되네. 아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월 3일 날 이제 아마 그 TF의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정부의 방침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고 네. 입법으로 결국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가이드라인이 넘어오면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시작할 거예요.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두 법을 중심으로 법안을 네. 중심으로 행안위하고 저희 보보기가 전 보보기위원장인데 네. 연석회의라는 방식으로 좀 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음. 연석회의라는 게 뭐냐면 2개 상임위가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네네네. 종종 이렇게 하는데 흔치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의대생 증원 문제로 의료 대란이 터졌을 때 교육위와 왜냐면 의대생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여기서 연석회의를 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행안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이 두 법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도 직접 들어가면서 네. 논의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이제는 그 일선에서
생명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뭐 전화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해주신 그 김윤 의원실과 양분남 의원실에서 발의한 두 법이 개정안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부처들이 그 어떤 집단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그건데요. 네. 의사분들 소위 의사분들의 소수들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네네네. 어쨌든 최종 진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최종 진료가 안 되는 환자를 그냥 119가 그냥 뭐 소위 뭐 남겨두고 가면 되냐 어떡하냐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응급실로 가서 네네네. 그 다음 네. 진료를 할 수 없는 병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희 구급대원은 생각을 하는 게 뭐 많은 뭐 국민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일단 환자의 응급처치만 말 그대로 아까처럼 CT 예를 들어 아까 상황 와서 CT만 찍고 뇌 쪽이 안 되면은 전원을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원이 기존까지 이전에는 응급실 의사분들이 전화 뺑뺑이를 돌렸던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안이 같이 포함된 게 네. 요번 그 11월 4일 날 발의된 김윤 의원실 법안이 초반에 환자를 일단 평가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네. 그 후에 어떤 그 중앙 거기에서 전원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네. 전원은 그 의사 쪽에서 담당하고 119는 119 구급 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개정이 되고 있는데 네. 소위 이게 좀 약간 다르게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게 강제 수용을 하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9가 무조건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전에 어떤 CPR 불가, 뭐 뇌 신경과 불가 이런 식으로 고지가 안 되어 있는 병원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가게 한다. 네. 그 전화하는 골든타임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데 좀 네. 와전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럼 이- 그 와전된 부분은 어떤 쪽에서 그 가짜 뉴스 흘리는 거예요? 약간 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 같은데 병원 쪽 아니에요? 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제가 이쪽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정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변질되었고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응급의학계에서 이제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뭐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환자 밀어넣기 저봐, 식이라고 저봐. 하지만 진짜 저거라고 그러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응급실에 착한 분이네. 그러니까. 응급실의 원초적인 존재 이유는 ABC이거든요. ABC가 뭐죠? A는 에어웨이, B는 브레싱, C는 서큘레이션. 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그 해당 과에 전과를 하거나 그렇죠. 그게 타 병원으로 전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까지가 응급실의 역할이에요. 맞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응급의학회 자체가 약간은 카르텔화돼 있어서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야 이분은 착한데 지금- 오늘부로 거기 카르텔에서는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분. 근데 이런 의사분들 귀에 우리가 지켜야죠. 착하시네 이분은. 네. 그래서 그 역할이 지금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을 119가 전가돼서 119가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게 원칙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ABC를 잡아주는 게 의사가 더 장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죠. 그 문 앞에서 커트 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그 가족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험해봐야 있습니다. 돼. 맞아. 슬기로운 의사생활 봐봐요. 무조건 받아서 착착착 연락해 갑니다. 아. 막 환자 살리고 살렸다 어. 울리고 막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못 봤습니다. 안 어. 됩니다. 뺑뺑이 지금 부산에서도 고교생이 14번이나 뺑뺑이를 당해서 1시간 17분 만에 사망했어요. 부산이라는 이 큰 도시에서. 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약간 의사분들의 또 입장을 들어본 것도 있는데 이 법적 대응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안 받는 것도 있다.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더 혜택이나 수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정이 되어야지 나도 응급실 가고 외과 가고 흉부외과 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 있죠. 그거 하는 분이야. 아, 그래.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이제 그거 하는 분이야. 전반적으로 일단 병원에 가서 뭔가 초기에 진단이라든지 초기에 굉장히 급한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것만으로는 또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고 네. 그런 그것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또 병원들이 여러 가지 그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쵸. 아, 그건 뭐예요? 이익이란 측면만이 아니라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네. 방금 이제 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아과, 흉부외과, 외과 이런데
의사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응급실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사들이 있어야 사실상 치료가 맞아요. 되는 건데 네네.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공공의대 관련된 법을 내년 3월 정도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의 경우에는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지역의사제법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지역에 10년간 의무복무시키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네. 물론 이제 의사가 그 전형을 통해서 배출되는 10년 정도 걸리지만 네네. 하여튼 뭐 그런 추가적인 조치를 또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보면은 야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열이 많이 나도 응급실을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경미하게. 체해도 네, 응급실 가고.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응급실은 자연스럽게 과밀하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병원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 좀 늘려야 돼요. 아, 사실 밤에도 갈 수 있게요? 밤에도 갈 수 있게.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도 밤에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응급실 말고는 밤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갈 수 있는 데 많이 만들고 소아과도 네. 그런 걸 많이 만드는 건 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하면 됩니다. 지원을 사실 하면 돼요. 사실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원을 좀 해서 밤에 늦게까지 열도록 만들거나 또는 주말에도 좀 열도록 만드는. 그러면 의사분들한테 뭐 좀 이렇게 더 드려야 되긴 하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지원해서 운영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많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 늘리면 그런 경미하지만 응급실을 현재로는 갈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이 그런 데로 빠져나가면 응급실 자체의 과밀도가 그쵸. 떨어집니다.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내외산소라고 하는 굉장히 바이탈한 학과 쪽그 의사들 좀 공공적 역할을 강하게 부여하면서 키워내고 이런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구조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느끼는 거는 저는 작년 8월에 개원을 했고 지금 1년 3개월 넘게 집에를 못 가고 있어요. 24시간 진료를 보고 있고. 아이고. 외과가 되게 드물어요.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4시간 응급 의료 관리료 없이 저희가 응급실 진료를 보고 있고 솔직히 이제 그만해야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네. 저희가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간호사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방사선사 있어야 되고 네. 임상병리사 있어야 되고 원무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환자 수 대비 그게 되지가 않아요. 당연히 제가 지금 몸빵하고 있어서 그게 인건비가 빠지니까 그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런 건 지원해줘야죠. 나라에서 응급실 하겠다는 병원들은. 수가에 저한테 화를 내시면 화내도 돼. 그거 하시는 분이야. 지금 해줘야죠. 여기 지금 수가에 대한 조정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수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운영이나 경영에 도움 드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그런 것도 응급실 고민하고 운영.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시다 네. 말았는데 그런 지원? 어떤 부분이 좀 저는 네. 실질적으로 요 얘기를 들어야 돼.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환자가 밤새 있어도 이게 계속 오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을 위해서 대기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거죠. 네. 근데 다 그 한 비용이죠. 명이 왔다고 해서 그 맞습니다. 비용이 커버가 네.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소 응급 환자 한 명을 위해 대기하는 인원인 의사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원무과 직원의 급여 정도는 실제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사명감만으로는 맞아요. 강요할 수 그건 없지. 말이 안 되죠.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이게. 야, 이게 현실적인 이렇게 이야기야. 다 준다고 해도 안 여는 의사들이 엄청 많아요. 결국에는. 저도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같은 결이긴 한데요. 좋아요. 저희 우리 저 위원장님 이렇게 만날 기회 없어요. 네네네.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3차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게 되니까 네. 좀 분산을 시키고 싶어서 2차급도 많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급이 없어요. 없고 제 역할이 안 돼요. 맞아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남 같은 경우는 2차가 두 군데가 있는데 18시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로 분류를 하고 싶어 2차 병원을 가고 싶어도 병원에 전화하면 왜 강남에서 여기까지 와요?
거기 2차 없어요? 거기 무슨 병원 있지 않나요? 거긴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희 응급의료 기관에 허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 2차 병원들이 지금 너무 부족한 그 게 이유는 우리 느낍니다. 원장님 네, 덕분에 저런 우리가 이유들이 다 네.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알게 됐어. 원장님 덕분에. 거기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오늘 네. 야 오늘 뭐 다 말문 하고 키웁니다. 가세요. 지금 응급실은 권역 응급 의료기관이나 광역은 엄청난 지원을 받아요. 거기 응급실 구석탱이에 가보면 엄청난 장비들이 그냥 쌓여 있어요. 아그 쓰지 지원을 않는- 받아서. 예. 근데 저희는 화상을 하는데 저희 병원 근처에도 권역이 2개가 있고 거기 가보면 응급실에 화상 치료실도 다 지원받아서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은 화상 환자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식 응급실이 아닌 지역까지 환자를 내보내는데 명분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역을 가야 되는데 권역에선 안 받고 여기 중소병원에 보내려고 하니 환자한테 명분이 없고 그래서 서울로 뛰고 이렇게 하거든요. 환자들이. 응급실이 지금 너무 비대해져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중소병원은 일단 지원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네. 그쪽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우리 직원들 다 대기해도 그 인원수만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권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무 시간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영상 방사선과 직원 내보냈고 이제 임상병리사는 그 직원도 내보낼 생각이고 아유. 이게 유지가 안 돼서 그 중소병원, 2차 병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차 병원으로 이게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검토해 두고 있거든요. 무조건 3차 병원 뭐 이런 쪽에 다 몰리지 않도록 네. 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원이라든지 그러네. 이런 부분도 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야. 오늘 괜히 오셔가지고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불필요- 이거 아니, 대한민국 저희들이- 국민을 위한 저희들이 일입니다.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네.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뭐 정부가 개혁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 네.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꼭 응급실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요. 이 전달 체계 문제는 사실상 뭐 다른 모든 의료 분야에 다 걸치는 문제라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네. 의료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진짜 허리가 없네. 그러네. 아니 그 우리 원장님 아주 그 생생한 이야기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우리 원장님이 또 사라지면 큰일 나. 그만큼 또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받는 거니까 좀 네. 버텨주세요. 우리 또 위원장님이 해결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좀 버텨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금만. 요즘 외과 의사 선생님이 제일 멋있어요. 아 멋있어. 진짜 생명을 살려주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제가 제일 자주 만나는 건 성형외과지만 진짜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분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들을 지켜야죠. 네, 성형 저 응급 환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분이. 저희 병원에도 잘 성형외과가 버텨주시기를. 네. 사명감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와 오늘 정말 값진 방송이다. 값진 방송이야. 근데 뭔가 우리 역시 박주민 네. 의원님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네. 다 생각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 좋았다. 나는 내년 3월 속도로 못 가야 돼. 기다려. 못 속도 가야 기다려. 돼. 지금 다음 주 이렇게 빨리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 네. 저희가 이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하면서도 도입했다고 딱 말씀드리면서도 뒷말을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10년 후에 근데 의사가 배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네. 현재까지 의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추구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양성 과정이라든지 배정 과정이라든지 시간이 걸릴 수 아 이거 있어요. 어쩔 수 그건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화 뺑뺑이 안 하고 그렇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바로. 12월 3일까지 TF를 마치고 국회로 논의가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네. 예, 시스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거 지원도 말이 빨리 안 돼. 해주시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 전화해갖고 거기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이 말이 되냐 이게? 5, 60번씩 전화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아 그래도 뭐 요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네. 이건 희망이 진짜 보이시죠? 큰 희망입니다. 네, 뭐 저희도 느끼는 게 지금 저희가 그 응급실 이후에 일들을 다 예측하지는 못해요. 저희도 뭐 그런데 말 그대로 저희 119 구급대가 맡고 있는 게 응급실 도착 전 병원 전 단계라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계속 좀 소외되고 있고 네. 어떤 법적인 조치에서 어떤
비대지 집단 의사들의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어서 소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어떤 현실에 대한 그 병원 전 단계가 외면되지 않고 네. 좀 잘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저희가 병원 전 단계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음. 국민의 그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야. 그치. 네. 이제 저도 좀 뭐 알았으니까 이 정치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 맞아요. 눈은 생겼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의사제도 그동안 한 10년 넘게 막혀왔던 걸 이번에 한 거고요. 공공의대도 그동안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됐던 걸 내년에 할 거고, 응급의료 시스템도 이번엔 좀 매듭을 한 방면에서는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사이드에서 또 지원해줘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송 이후에는 또 병원에서 또 환자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여건을 또 맞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위한 뭐 수가 조정이라든지 음. 전달체계 개편이라든지 필수 의학과에 사람들 좀 더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시야에 넣어가면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